금요일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매크로 변수들은 우리가 체크를 하고 가야겠죠. 오늘도 역시 하나대투증권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 그런 변수들 하나하나 짜보고 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장 분위기부터 최근에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확연히 대외 악재들은 조금 수그러든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증시가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 지수가 2,1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고요. 코스닥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대외 환경이 개선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유인이 증가했고, 특히 중국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향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7월 전략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우리 증시가 지난주와는 달리 좀 더 호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는 좋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좀 궁금한 점이 그리스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스는 아무래도 구제금융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신호인 것은 분명한데요. 새 긴축안이 그리스 의회를 통과했고, 전일 ECB가 그 ELA죠, 긴급 유동성 자금의 한도를 3주 만에 상향했습니다. 지난 1일 IMF에 체납했던 12억 유로와 돌아오는 월요일이죠. 20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ECB 채무 30억 유로의 상환이 가능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 리스크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은 맞지만 여전히 주시할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채 탕감 여부와 연정, 재구성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인데요. 먼저 그리스에게 부채 탕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여 년 전 독일의 사례를 보면 이에 대한 주장을 증빙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독일은 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베르사유 조약을 시작으로 한 해 경제 규모 대비 약 한 4배에 달하는 막대한 배상금에 시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배상금 지급 불가와 하이퍼 인플레 등이 겹치면서 1931년 금융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으로 불리며 독일 경기가 회복한 계기는 이후 한참 지나서인 1953년 런던에서 합의된 대규모의 부채 탕감과 조건부 상환 조치였는데요. 지금의 그리스와 비슷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1년 그리스는 금융위기를 맞이한 이래 막대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중인데요. 환율 자동화 기능이 없는 유로존 내에서 그리스의 자생적 회복 가능성은 매우 좀 불투명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드렸던 독일의 사례를 감안해 본다면 유로존의 채무 탕감은 즉 그리스의 채무 탕감은 필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정치적 불확실성 부분도 염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거 독일은 지금의 그리스와 같은 시리자와 같은 나치가 들어서며 극단적인 선택, 즉 세계 2차 대전에 돌입을 했었는데요. 시간이 흘렀기에 물론 총탄이 오가는 전쟁은 아니더라도 그 새 개혁안 합의 과정에서 그리스에서 나타난 연정 재구성 가능성은 향후 우리가 좀 주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대해서는 역시 조금 더 시간을 둬야 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중국 얘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GDP 같은 경우에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7%대를 그래도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중국 상반기 즉 1, 4분기와 2, 4분기가 동일하게 7% 성장을 하면서 우리의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모습인데요. 하반기에는 이러한 기대감이 지속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L자형 회복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중국 경기의 그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경기 단에서의 성장 탄력이 다소 좀 낮아졌다는 점이 아무래도 하반기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지금과 같은 완만한 흐름에 보다 무게를 두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와 중국 대회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는 변수들을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향후 투자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전략은 단기적으로 보면 끊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급드렸던 그리스 문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며 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인데요. 한편 실적 시즌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상반기 부진한 국내 경기 중에서도 아무래도 건설 경기 쪽에는 좀 더 포커스가 모아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분양시장은 여전히 사상 최대의 호황이고요. 최근에 이랑 핵 협상 타결에 따른 해외 수주 기대 역시 하반기 추경에 대한 기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건설과 분양시장 건자재와 결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건자재를 중심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건설 업종을 단기적으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매크로 변수들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의 김두원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